피닉스 IH명에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기능인 인증 아웃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인증 AUT과 함께 피닉스를 배포하는 모습,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 API 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인증이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저는 지금 커맨드 라인에 있고 평소처럼 이 명령어인 Phoenix Serve를 사용해서 피닉스를 실행할 거예요. 이 명령어는 5.2 버전에서 도입된 거죠. 약간의 문법적 설탕 같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피닉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로 가면 트레이스와 프로젝트, 데이터 세트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AUTH를 설계한 방식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점은 이 기능이 완전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AUTH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에 요청하거나 설정하지 않으면 AUTH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닉스는 이전과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AUTH를 사용하고 싶다면 몇 가지 새로운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환경 변수를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첫 번째 환경 변수는 Phoenix, Enable Out로 이 값을 true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Phoenix Secret은요, 이 값은 우리가 발급할 모든 API 키를 서명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세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토큰도 서명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해당 파일을 소스로 가져와서 환경 변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환경에 이 환경 변수들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피닉스를 다시 실행할 거예요. 이번에는 피닉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그냥 피닉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피닉스가 배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인증을 위해 먼저 기본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이 계정의 기본 비밀번호는 admin이에요. 그럼 로그인 할게요. 그리고 저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는 제 비밀번호를 매우 안전하지 않은 파스워드로 변경할 거예요. 그럼 로그인 할게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서 admin과 비밀번호는 파스워드입니다. 이제 로그인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 트레이스를 볼 수 있어요. 제 데이터 세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르게 느낄 점은 제가 여기 왼쪽 아래 모서리로 내려가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페이지는 프로필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볼 수 있어요. 제 사용자 이름인 admin과 제 이메일을 볼 수 있어요. 원하면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admin 대신에 cool admin이 되고 싶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프로필이 업데이트 됐어요. 저는 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건 시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다른 점은 API 키라는 섹션이에요. 이곳에서는 제 사용자, API 키가 보여질 거예요. 잠시 후에 논의할 내용이에요. AUTH로 실행할 때 조금 다른 또 다른 페이지는 설정 페이지예요. 이제 제가 admin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제가 볼 수 있는 두 개의 추가 섹션이 있어요. 한쪽에는 시스템 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사용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두 가지 종류의 API 키예요. 이 특정 피닉스 인스턴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특정 피닉스 인스턴스의 모든 다른 사용자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단 한 명만 있어요. 지금 있는 유저는 저 하나예요. 어떤 종류의 사용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종류의 API 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관리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았어요.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용자들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또한 시스템, 사용자 API 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 키를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두 종류의 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반면에 회원들은 자신의 프로필만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의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요. 회원은 자신의 사용자 API 키를 관리할 수 있지만 시스템 API 키를 생성할 수는 없고 다른 사용자의 사용자 API 키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언급했던 이 구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쪽은 사용자 API 키고 다른 쪽은 시스템 API 키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API 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사용자의 행동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키는 그것을 생성한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용자가 삭제되면 사용자 API 키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예요. 사용자 API 키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루프 안에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노트북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건 그들이 피닉스 API와 프로그래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API 키를 갖고 싶어요. 반면에 시스템 API 키는 특정 사용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개별 사용자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API 키를 생성한 사용자가 삭제되거나 떠나더라도 그 시스템 API 키는 계속 존재하게 될 거예요. 시스템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상호작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피닉스 API를 사용해서 CI에서 무언가가 실행되고 있다면 그건 시스템 API 키를 사용하기에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관리자로서 저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게요. 그래서 그걸 진행할 거예요. 사용자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 사용자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관리자 사용자에 대해 봤죠. 나는 이미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줬어요. 이 사용자에게 회원 역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테이블에서 방금 생성한 사용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를 만드는 것 외에도 원한다면 사용자를 삭제할 수도 있어. 나는 그들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역할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용자를 관리자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이 데모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할 것은 현재 관리자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방금 생성한 회원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 같아. 로그인 하자마자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다음 이 새로 재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할 거예요. 이제 나는 피닉스에서 회원 사용자로 로그인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내 프로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사용자 이름이 있어. 내 이메일이 있고 등등. 다른 점은 내가 설정 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피닉스 인스턴스의 모든 시스템 및 사용자 API 키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피닉스의 다른 사용자들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관리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회원, 사용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회원 사용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회원 사용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피닉스 API와 프로그래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어. 그걸 하려면 나는 노트북을 열 거예요. 이건 우리의 데이터셋과 실험 빠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인증 없이 피닉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노트북을 그냥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실행될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죠. 그리고 첫 번째 셀에서 이미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피닉스 인스턴스가 인증되어 있어서 권한 없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보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인증된 피닉스 인스턴스에서 이 노트북을 실행하고 싶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회원 사용자로서 나는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용자 키를 만들어요. 그럼 이 API 키에 이름을 지을게요. 나는 이걸 내 실험 키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트북에서 실험을 실행할 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료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만료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키는 절대 만료되지 않아요. 그 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로 발급된 API 키가 보이죠? 이 키는 실제로 JWT 형식으로 발급되었어요. 그리고 내 노트북에서 나는 한 줄의 코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나는 on를 임포트하고 환경 변수를 설정할 거예요. 그 환경 변수는 피닉스 API 키예요. 그걸 내가 새로 만든 API 키로 설정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걸 실행해 볼게요. 좋아요. 이제 내가 많은 초록색 체크 마크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노트북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아래로 내려가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그게 나타나요. 내 실험이
인증된 피닉스 인스턴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된 상태에서 피닉스 API와 프로그래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셨듯이 관리자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일반 사용자이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팀의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재설정을 이메일로 받기 위해 SMTP, 릴레이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나는 내 환경 변수 파일로 돌아가서 몇 개의 환경 변수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추가하고 있는 환경 변수는 호스트 이름, 포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예요. SMTP 릴레이를 위해서. 그걸 추가할게요. 그리고 그 환경 변수들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배포할 거예요. 피닉스 좋아요. 이제 피닉스가 다시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제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이제 제 이메일로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미 도착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링크를 따라가면 UI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비밀번호를 선택할 거예요. 재설정한 후 그 새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할게. 좋아요. 그렇게 SMTP 릴레이가 작동해요. 그리고 사용자 API 키와 시스템 API 키의 차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리자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할게. 그리고 나는 이 사용자 키를 살펴볼게. 여기 우리가 지금 로그인한 이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아까 만든 회원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API 키가 있어요. 이 회원 사용자를 삭제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그 사용자 API 키도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용자 API 키는 그것을 생성한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만약 내가 시스템 API 키를 만들었다면 그 키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예요. 키를 만든 사용자가 삭제되더라도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피닉스와의 OAuth2 통합이에요. 여기서 조금 배경을 설명하자면 OAuth2는 피닉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인증을 제3자 서비스, 즉 ID 제공자 IDP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표준이에요. 그래서 자격 증명을 직접 저장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인지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오픈아이디 커넥트는 인증 외에 권한 부여를 제공하는 OAuth2의 확장이에요. 특히 사용자의 이메일, 프로필 사진,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의 프로필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지원하는 어떤 아이디 제공자 IDP와도 통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특정한 종류의 서버 메타데이터 URL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줄게. 그래서 지원되는 아이디, 제공자, IDP로는 구글, AWS, 코그니토,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레이드, AUT0, 그리고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지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럼 피닉스에서 OAuth 제공자를 설정하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게요. 그걸 하려면 다시 내 환경 변수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환경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 제공자 IDP예요. 그리고 OAuth IDP를 추가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설정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IDP에 대해 세 가지 설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야,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비밀이고, 세 번째는 오픈아이디 커넥트 구성 URL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비밀은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IDP에서 생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변수를 여기 추가할 거예요. 오픈아이디 구성 URL은 당신의 아이디 제공자 IDP를 위해 찾아야 하는 구성 URL이에요. 구글에 대한 설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브라우저에서 열면 그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증 서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명하는 JSON 페이로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OAuth2 권한 부여 코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토큰 엔드포인트나 리디렉션 URI 같은 정보를 설명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디 제공자 IDP가 OAuth2를 지원하고 OpenID Connect를 지원하며 이 잘 알려진 OpenID 구성 URL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변수로 피닉스를 활성화할게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제 페이지로 돌아오면 이전에 봤던 이메일과 비밀번호 필드 외에도 이제는 이 다양한 IDP를 위한 로그인 버튼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 AOT0, AWS, 코그니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리 아이디가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마 한두 개만 설정할 거예요. 많아야. 그럼 구글에 로그인할 때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가 실제로 IDP로 리디렉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리디렉션 되고 그 다음에 내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걸 할 거예요. 이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구글이 사실 피닉스와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내 이름, 내 이메일 주소, 그리고 내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이 정보는 피닉스에서 내 프로필을 구성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그걸 수락할게요. 그리고 나서 피닉스로 다시 리디렉션 돼요. 내 프로필 페이지에 가면 이제 새로 생성된 UM 사용자가 보이는데 그 안에는 내 이메일, 내 사용자 이름, 그리고 내 지메일 계정에서 가져온 프로필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커뮤니티에 출시하게 돼요. 정말 신나요.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다루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보안 쿠키와 CSRF 보호 같은 추가 보안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링크된 문서를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세요.